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강하게 시장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더 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어마켓 랠리가 어디까지 갈까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곰이 아주 무서운 곰이 한 마리 뜩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건 뭐 아시겠지만 약세장 속에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약세장 속의 일시적인 주가 반등인데요. 그러면 과거에 소위 이 약세장에서 올라오는 베어마켓 랠리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었지? 예, 이런 궁금증이 좀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찾아본 건데요. 통상 우리가 이제 고점에서 10% 정도가 떨어지면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점에서 20%가 떨어질 때는 약세장으로 진입했다고 하는 건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에 이미 뭐 약세장 진입이 선언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20% 넘게 하락을 한 건데요. 저점에서 과연 얼마나 올라올까? 대략 이제 베어마켓 랠리는 10에서 20% 정도 상승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10%에서 20%의 범위는 굉장히 넓잖아요. 통상 한 10% 정도 올라오면 그래도 반등이 좀 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강하다고 하면 그거보다 이제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인데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라왔느냐? 코스피는 지난 저점 대비해서 10%가량 올랐고요. 미국의 다우지수는 지난 저점에서 이미 14%가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승을 좀 즐기고 누리고 더 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상승이 대세 상승장으로 다시 돌아섰다고 선언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베어마켓 랠리라고 본다면 과거에 오를 수 있는 경험치들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는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전략까지 또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정말 길게 끌어왔던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 셧다운이 이제 3주간 멈추기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뭐 다시 3주간 멈췄다가 안 된다고 다시 또 셧다운으로 들어가기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텐데 그러면 대충 이제 셧다운 문제는 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보통의 대통령이라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보면 연방정부 셧다운은 35일 만에 일단은 끝났고요. 일단은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협상이 계속 추가적인 어떤 의안이라든가 개정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관련된 법안들이요. 이렇게 일단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토요일 완전 새벽이 되겠고요. 뉴욕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날 한 오후 점심 무렵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요. 실제로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반 동부 시간으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직접 발표가 있을 것이라 얘기했는데요. 조금 지연됐지만 결국은 잠정 합의했던 얘기 나오면서요. 주가는 오전장 중반까지는 좀 재미없다가요. 오후장 들어오면서도 좀 반등세는 좀 밀려나갔고요. 특히 기술주가 최근 들어서의 강세를 이어간 것이 일단은 하나의 큰 줄기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었죠. 그 전날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지금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한 반면에요. 문우신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하면서 이번 주에 있는 양국 간의 이제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것이 주가의 또 하나의 어떤 상승을 이어가게 한 요인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우 대표주들이 다 거의 대부분 올랐습니다. 애플이 한 3% 이상 올랐고요. 캐터필러가 오늘 이제 밤에 실적 발표하는데 캐터필러, 듀폰 같은 소재 산업주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할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들이 대부분이 빵 주식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그 그림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작년 오른쪽 바닥이 이제 12월 24일이 되겠는데요. 지금에서 강한 좀 반등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지난 한 주간을 마감했고요. 특히 지난주 중반 목요일날, 금요일날의 히트주는 역시 금요일에도 2% 이상 상승을 이어간 반도체 지수가 역시 반도체 주가 전부 다 올라가고 물론 인텔은 떨어졌지만 반도체 주가 올라간 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흐름으로 지금 최소한 반도체주에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워낙 그 빅 이슈들이 이벤트가 많은 주간이고요. 특별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고위급 회담은 3개월의 휴전 가운데 가장 그 클라이막스에 방점을 찍는 그런 시간들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목해야 될 점들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도 제가 4가지 정도 이슈를 나름 정리해봤습니다. 그 하나씩 좀 나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29일과 30일 미국 시간에 있는 FOMC 금리 결정에 대한 첫 번째 올해 회의가 되겠죠. 현행 기준금리는 아시다시피 2.25%에서 2.30%인데요. 결정물 발표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오전 4시가 되겠는데요.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더라도 틀리진 않을 것 같네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2가지가 되겠는데요. 지난 연말의 발표를 통해서 2019년의 금리 인상 계획이 당초 3번에서 3.5번 정도에서 그럼 2번 정도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굳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그 해석이 바뀔까? 아니면 현재의 그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뭐라고 얘기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대차대 적폐 축소를 하고 있는데 소위 대차대 적폐 축소가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번 금리 결정의 어떤 중요한 그 통화 이번 결정에서 그 얘기해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2월 1일 날 있는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미국 시간을 보면 금요일 오전 8시 반, 한국 시간을 보면 금요일 밤이 되겠는데요. 신규 일자리가 16만 5천 건으로 일단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12월 달은 30일만 2천 건으로 한마디로 슈퍼 깜짝 실적이 나온 거로 기억하실 텐데요. 실업률은 지난달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다시 3.8%인데 이번에 고용보고서에서 가장 관전 포인트는 신규 일자리도 있겠으나 역시 시간당 평균 임금이 도대체 얼마나 오를까. 이것이 많이 계속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인데요. 12월과 마찬가지 이번 달에도 3.2% 정도가 전망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번 주에는 슈퍼 실적 위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실적 시즌이 아주 집중돼 있고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빵 주식 중에 넷플릭스만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다 몰려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도 잠깐 커멘트 해드렸다시피 캐터필러가 있고요. 29일이죠. 우리나라 보면 이제 모레 새벽이 되겠는데요.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미국에서 보면 이제 대표적인 날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30일에 발표되는 30일입니다. 이거 수많은 큰 기업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31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새벽이 아마 가장 큰 관심거리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대한민국에서 뭐 국민연구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서 해외 주식하는 분들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지금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31일 날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날 새벽에 발표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미국과 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이번 주에 뭐 가장 큰 주요 뉴스거리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종 추측성 보도도 나올 거가 되겠고요. 각종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나올 텐데요. 중국의 리어 부총리가 30일과 30일 날 양일간 좀 미국에 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협상 시한은 3월 2일인데 뭐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지만 또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한 달이나 남았고 이런 것들이 3월 1일이 안 되면 또 연장할 수도 있고 중간에 또 파국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말거리, 뉴스거리가 나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의 국내 주시장 영향은 제가 한 2-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빵 주식이 실적 발표 이후 당연히 나스닥은 물론이고 국내 뭐 코스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는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아시아권에 특히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잘 되면 우리나라도 나 이머징 국가도 중국 향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여전히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저도 이제 많을 것 같다고 앞서 앵커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이제 설날 연휴라는 거죠. 설날 연휴라는 거는 추석 거둬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주식도 꽤 올라왔단 말이죠. 작년 말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대응은 어찌됐건 이런 연휴 기간이 길더라도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은 그냥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다만 펀더멘탈보다는 뉴스라든가 테마 이런 것들에 올라갔던 수많은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 팔자도 꽤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까지는 좀 보시고 중반 이후에는 좀 차익 실현하는 쪽 이런 쪽도 좀 염두에 두시는 전략이 일단은 바람직하다는 생각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위 이제 투트랙 전략입니다. 이 안정적인 주식 또 많이 떨어졌다 올라오는 대형주는 뭐 가져가도 좋고요.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하고요. 뉴욕 증시 특징주 가운데 국내 증시 기업과 좀 연관 짓는 시간이죠. 특징주 크로스 오늘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기업 중에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뭐 꽤 반등을 많이 하고 있지만 반등을 넘어서 사상 최고가까지 간 주식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지만 큰 것들, 좀 아실만한 기업들은 아직 좀 모자라고 적게는 짧게는 좁게는 5%, 크게는 아직도 한 애플같이 30%까지 떨어져 있는 거 있는데 페이팔 하면 여러분들 해외에 직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계좌를 갖고 있을 겁니다. 페이팔 계좌. 그리고 또 뭐 유학생이 있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다 있었을 텐데요. 페이팔이 지난 주말에 또 2% 이상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온라인 간편 결제 시장 부동의 1위입니다. 물론 아마존페이도 많이 쓰지만 아마존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인 웹사이트에서 거의 80만 개 정도를에 대한 채택하고 있다는 건데요. 마켓 쉐어가 무려 지금 62.5%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상당한 실적이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 30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됐는데요. 마켓 쉐어는 62%, 그리고 특히 하나 제가 뭐 주식이랑 상관없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이미 상당히 종료됐지만 이 페이팔의 CEO가요. 다보스 포럼에 지난주에 갔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흥미로운 얘기를 하냐면 연방정부가 다들 어렵고 연방정부 직원이 어려우니 연방정부 모든 직원 물론 직원 중에서 페이팔에 신청하는 페이팔에 그거를 돈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만 준다는 건데요. 무이자로 현금으로 $500씩 준다고 그랬거든요. 무이자로 빌려주는 건데요. 그만큼 페이팔이 자금력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페이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는 쪽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에서는 압도적인 결제 시장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결제를 쓰든지 간에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요즘 어디나 키오스크 그러니까 무인 판매대를 많이 보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 모두 다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전자금융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전자금융은 전화 뭐 김현님 팀장이나 방송할 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작년에 두세 번의 꼭지까지 갔다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적이 그만큼 성장에 못 뒤떨어진다면서 코스닥이 무너질 때 다 같이 무너졌는데요.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거. 다만 매매 관점은 4분기 실적이 또 이번에 좀 안 좋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장기 매수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주목할 특징주까지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